밤이 무서운 40대 남편, 성인용품에 중독된 30대 아내. 안녕하세요, 막사 가족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곳, 바로 침실 문 앞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거실 불을 끄지 못하고 서성인 적이 있으신가요? 아내가 씻으러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오늘 하루 쌓인 피로를 어떻게든 핑계대고 싶었던 그 심정. 10살 어린 아내의 뜨거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안함과 초라함이 먼저 밀려오는 한 남자의 절박한 고백이 있습니다. 30대 아내의 불타는 열정과 그 열정을 감당하지 못해 밤이 무서워진 40대 남편의 현실적인 고민. 이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자존심과 식어가는 관계의 온도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뜨겁고도 시린 침실의 속사정을 저 제니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때는 체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달아 3번의 밤을 지새워도 끄떡없던,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던 20대와 30대를 보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4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자마자 야속하게도 몸의 시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퇴근길 지하철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예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아침마다 기세 좋게 펴지던 마음의 텐트가 자꾸만 주저앉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원터치 텐트처럼 던지기만 해도 당당하게 펴지던 활력이 이제는 아무리 힘을 써도 1인용 작은 텐트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실망하고 밤이 되면 혹시나 아내가 다가올까봐 눈치를 살피는 생활. 이것은 남자로서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노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장사는 없다지만 10살이나 어린 아내를 둔 그에게 이 변화는 단순한 노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무능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이제 밤이 찾아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손길이 고맙기보다는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받는 시간처럼 느껴져 자꾸만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남편은 이제 겨우 40줄에 들어섰지만 아내는 여전히 생동감이 넘치는 30 초반의 한창 때입니다. 남자의 성욕은 완만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반해 여자의 성욕은 비로소 꽃을 피우며 정점을 향해 치닫는 시기입니다. 이 야속한 신체적 시차는 두 사람의 밤을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녀에게 잠자리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남편과의 깊은 교감이자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할 기력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조차 숙제처럼 느껴질 만큼 체력은 바닥을 쳤고 관계를 맺는 시간조차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남편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관계가 끝난 뒤 아내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미묘한 허무함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남편은 그 침묵 속에서 수만 가지 비난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시작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 지독한 성적 불균형은 부부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마저 거두게 만듭니다. 남편은 자신이 챔피언 벨트를 잃어버린 늙은 권투 선수처럼 느껴져 아내의 잠든 얼굴조차 편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내는 결코 남편을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스스로 학구파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어디서 보았는지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수한 자세나 남편의 체력을 아끼면서도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해 왔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은 이런 자세로 한번 해볼까? 아내의 제안은 분명 남편을 향한 배려와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슴 속에는 고마움보다는 자괴감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나 하는 비참함. 새로운 자세를 시도하면서도 혹시나 또 금방 지쳐버릴까봐 아내의 얼굴색 하나하나를 살피느라 온전히 집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아내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지 못할 때마다 남편의 힘은 2배로 빠져나갑니다. 눈치가 보여서, 미안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남편은 차라리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늪에 빠지는 기분. 이대로 우리의 밤이 차갑게 식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아내는 개선을 원하지만 남편은 그 개선의 의지조차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움이 아닌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 되어버린 지금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세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껴안는 진실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의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육체적인 강인함이나 지속 시간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남편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니 그것을 비참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죠. 20대의 혈기왕성함을 40대의 몸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가 결정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도 생소한 사막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여행자에게는 평범한 해골물조차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오아시스가 되는 법이죠. 매일매일 숙제처럼 의무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애쓰기보다 차라리 일정 기간 서로의 몸을 아끼며 갈증을 의도적으로 축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손만 잡아도 전기가 오르던 그 시절의 설렘을 인위적으로라도 다시 만들어 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자신의 바닥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용기.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다시 뜨겁게 달구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채워주는 최고의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완성이 반드시 육체적인 결합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특히 많은 남편이 삽입이라는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느껴야 할 소중한 교감의 시간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립니다. 아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남편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만약 육체적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이라면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보세요. 하루에 딱 10분씩만 아무런 목적 없이 서로를 꼭 안아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채로 서로의 체온을 가만히 느끼고 상대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보세요. 그 짧은 교감만으로도 여성들은 커다란 정서적 충만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화려한 기술이나 도구로 메우려 하기보다 정서적인 밀착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나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졌다고 말이죠. 그 진실한 고백이야말로 아내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몸이 가장 경이롭게 변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새로운 생명을 품고 10달을 견뎌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고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어 젖을 먹이는 그 시간은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 홀로 거울 앞에 선 여성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탄력을 잃고 늘어진 살결과 풍성했던 볼륨이 빠져나가고 남은 빈자리들. 그것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기도 하지만 한 여자로서는 서글프고 위축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줘야 할 남편이 어느 날 밤 잠든 아내의 몸을 더듬다 차가운 비수를 던졌습니다. 남자 가슴인지 여자 가슴인지 자극이 하나도 없네. 남편은 장난처럼 내뱉었을지 모를 그 말 한마디는 아내의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임신해서 가슴이 커졌을 때는 그렇게나 좋아하며 탐닉하던 남편이 수유가 끝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내를 이제는 성적 매력이 없는 도구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한 것은 아내라는 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시각적인 조각이었을까요? 아내는 그날 이후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자신의 몸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지독한 비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지만 때로 말은 사람의 영혼을 소리 없이 죽이는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짓밟힌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똑같이 독설을 내뱉으며 맞섰습니다. 너도 만만치 않아. 서로의 약점을 후벼 파고 상처를 파내는 이 진흙탕 싸움 끝에 남은 것은 차가운 정막과 등 돌린 채 멀어진 잠자리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익숙하다는 핑계로 배우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살이 찐 아내에게 코끼리 다리라고 비웃거나 밥 먹는 모습조차 보기 싫다고 몰아세우는 행위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말살하는 정서적 살인입니다. 누군가의 신체적인 변화나 단점을 비하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격이 그만큼 낮고 천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미워 보인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수백만 원짜리 가슴 성형 수술보다 수만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내에게 이제 침실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받는 치욕의 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슴 수술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남편의 요구대로 수백만 원을 들여 인조 가슴을 만든다면 과연 그 남편은 아내를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해 줄까요? 변호사들과 심리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모든 것이 꼴 보기 싫어지는 법이고, 사랑이 식으면 완벽한 조각상 같은 몸매조차 흉하게 느껴지는 법이라고 말이죠. 남편이 던진 그 비수 같은 말들은 단순히 아내의 신체적인 결점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겪은 모든 헌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등 떠밀림에 못 이겨 수술대에 오른다면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의 그 잔인한 목소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수술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영구히 박제하는 슬픈 의식이 될 뿐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몸의 모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존중이 메말라 버린 이상 그 어떤 화려한 성형 수술도 무너진 신뢰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파산해버린 신뢰 위에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남편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내의 신체 개조가 아니라 남편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참회입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어색해서 미안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 아내의 영혼에 어떤 지옥을 선사했는지, 그 비겁한 언어가 얼마나 천박했는지 스스로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의 몸은 우리 아이를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훈장이야. 내가 잠시 눈이 멀어 그 소중함을 잊고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이렇게 아내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보호해주는 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침실은 영원히 차가운 동토로 남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외모를 지적하기 전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인격을 먼저 보라고 말이죠.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변해버린 배우자의 모습에서 함께 견뎌온 고단한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눈시울을 붉힐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중년의 사랑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아내의 다친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며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명약입니다. 상처 준 자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의 배는 다시 평화로운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 뜨겁게 달구기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차가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느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색다른 분위기를 내보려 남편이 직접 준비한 성인용품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아내의 반응에 남편도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따뜻한 손길보다 기계의 일정한 진동과 강한 자극을 더 먼저 찾게 된 것입니다. 자기야, 그거 빨리 좀 가져와 봐.
남편이 최선을 다해 아내를 안아주고 있는 도중에 터져나온 그 외침은 남편의 뜨거웠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잔인한 소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몸은 이제 그저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거쳐가는 단계가 되었고, 진짜 만족은 차가운 플라스틱 덩어리를 통해서만 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침대 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저 기계를 작동시켜줄 보조자에 불과한 건지, 남편의 가슴 속에 서글픈 회의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기구를 사용하며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 곁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황폐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나의 체온과 나의 거친 숨소리가 저 기계의 인공적인 진동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남자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아내는 자신의 쾌락에 몰두하여 곁에 있는 남편의 표정조차 살피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벽에 갇힌 듯 남편은 가장 친밀해야 할 공간에서 철저히 관회자로 밀려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여서 남편은 결국 아내를 뒤로 한 채 침대를 박차고 욕실로 향합니다. 도구는 결코 지치지 않고 감정의 기복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만족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계 장치에는 영혼의 교감도,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도, 함께 호흡을 맞추며 얻는 말로 표현 못할 감동도 없습니다. 기계가 침범한 침실에서 남편은 자리를 잃었고, 아내는 정서적 유대감 대신 말초적인 감각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밤. 남편은 이제 아내와 마주보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세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감각은 아주 영악하고도 예민해서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맛볼수록 웬만한 평범한 자극에는 점점 무덤덤해지고 맙니다. 기계가 주는 강력하고 정교한 진동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부드럽고 불완전한 온기를 지루하고 시시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무서운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쾌락의 늪에 빠져드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기계의 자극은 영혼이 없기에 그 끝에는 항상 지독한 허무함과 고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는 일시적으로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외로움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죠. 인위적인 쾌락에 중독될수록 우리는 곁에 있는 배우자가 전하는 섬세한 사랑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강철 같은 진동에 마비된 감각은 상대의 떨리는 숨결이나 다정한 눈빛 같은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지고지순한 행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리함과 강렬함을 쫓다 정작 가장 소중한 교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구가 침범한 침실이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람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도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치부하며 배척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우리 관계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는 조절의 지혜입니다. 도구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조력자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구에만 몰두할 때 나는 이 방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이죠. 아내 역시 자신의 쾌락만을 쫓기보다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속도를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 즉,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다정한 목소리와 서로의 살결이 맞닿아 전해지는 그 뭉클한 떨림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강렬한 자극을 잠시 멈추고 그저 맨살을 맞댄 채 가만히 누워 서로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장 큰 만족은 화려한 기술이나 강력한 진동으로 정점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가장 낮은 숨을 함께 내쉴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람의 온기는 기계가 줄 수 없는 위로와 치유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잠자리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독주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속도에 귀를 기울이며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중주여야 합니다. 내가 만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의지가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체력적인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내에게 더 깊은 정서적 충만함을 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내 또한 자신의 뜨거운 에너지가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도구는 가끔 우리의 연주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음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악기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악기이며 그 악기를 연주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입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서로의 손을 놓지 마세요. 침실에 불이 꺼져도 서로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 등불이 우리를 인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지고지순한 합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3가지 사연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노화로 인해 작아진 남편의 자존심과 말 한마디로 천리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아내의 상처, 그리고 기계적인 자극 뒤에 숨겨진 지독한 소외감까지. 이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결국 소통의 부재와 배려의 실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젖어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랑의 기술이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은은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주름을 사랑하고 서로의 약함을 껴안아주며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유혹보다 내 곁의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막사 가족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할 사랑의 품격입니다. 완벽한 몸매나 강인한 체력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정직한 약속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속삭여 보세요. 고생 많았다고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침실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저 제니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